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 매거진 7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충북의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집단 감염에 해당하는 사례가 전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도 충북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0번째로 많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충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오늘 저녁 6시 기준으로 38명입니다. 시군별로 나눠보면 괴산이 11명으로 가장 많고 충주가 10명, 청주에서는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제천과 보은, 옥천, 영동에서는 단 1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가장 많고 20, 3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보건당국은 38명의 확진자 중 76%에 해당하는 29명은 집단 감염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가리 주민 11명이 충북의 대표적 집단 감염 사례이고 신천지와 관련된 4명, 나머지는 다른 확진자들의 접촉자입니다. 그 외 9명의 감염원은 아직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의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률은 2.38명으로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0번째로 많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PC방, 노래방, 종교시설,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아주 과감하고 신속한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주시의 경우 마지막 확진자가 나온 시기는 지난 5일로 20일 동안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느슨해지는 틈을 타 음주운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검문식 단속 대신 S자형 고가를 세워놓고 의심스러운 차량을 골라내는 선별식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단속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도로 위에 고깔과 LED 경고등이 S자 형태로 세워져 있습니다. 경찰은 고깔을 건드리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들을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그러다 불시에 창문을 열게 한 뒤 얼굴색과 차량 안에 풍기는 술 냄새 등을 일일이 확인합니다. 네, 창문 내려주세요. 네, 잠시만요. 네, 지나가십시오. 네. 몇 분 뒤 음주단속 구간 진입 전에 잠시 멈칫하는 차량을 선별해냅니다.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치였습니다. 네, 그만할 때까지 총 제품들로 예, 그렇습니다. 숫자 확인해서 0.043 확인하셨죠? 코로나19 여파로 단속이 소홀한 점을 노린 음주운전이 고개를 들자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음주 단속을 벌인 겁니다. 실제로 일제검문식 단속을 중지한 이후부터 도내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했습니다. 라바콘을 건드리거나 또 육안으로 얼굴을 확인을 해서 얼굴이 붉다든지 음주운전 의심이 가는 차량만 선별을 해서 측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경찰은 도내 유흥가를 중심으로 수시로 선별적 음주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코로나19로 해외 교역이 막혀 여기저기 아우성인 가운데 충북 인삼농협이 베트남에 수삼을 본격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인삼 수출은 홍삼 가공품이 사실상 전부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수요 시장을 개척한 셈입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충북 인삼농협이 조촐하지만 의미 있는 기념식을 마련했습니다. 회원 농가들이 올해 처음 수확한 햇수삼을 베트남에 수출하기 위한 선적식을 열었습니다. 물량은 5년근 수삼 900여 세트로 깐깐한 국내 검역을 통과했습니다. 저녁 비행기를 타면 내일 현장에 도착해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전문 매장을 통해 판매되는 이러한 신속한 판매 채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은 우리 인삼에 대한 인식이 좋고 더구나 수삼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요가 형성돼 왔습니다. 그러나 보관과 유통 문제로 수출이 쉽지 않아 일부 관광객이나 보따리상에 소량으로 사가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충북 인삼농협이 수출을 위한 세척과 포장법, 운송 노하우를 개발하면서 마침내 해외판로 개척에 성공했습니다. 충북 인삼을 베트남에서 많이 소비해주면은 우리 조합원님들이 많이 우리가 수매를 해야 되니까는 조합원님들 실리 직접 갈 수가 있죠. 또 수삼 수출이 경쟁 심화로 수익률이 악화되고 있는 홍삼 시장을 보완할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로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수삼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충북 인삼농협은 올해 말까지 수산 10,000세트를 베트남에 수출하고 그 외 동남아 국가로 판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CJB 뉴스 매거진 7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충북의 날씨 알아봅니다. 박지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오늘은 쓰고 있는 마스크가 더욱더 답답하게 느껴질 만큼 포근한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건조함을 달래줄 수 있는 봄비 소식이 있는데요. 출근길에는 비가 내리지 않겠지만 퇴근길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30mm로 봄비치고는 꽤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내일 출근하실 때에는 우산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내내 포근했던 기온은 내일도 높겠습니다. 내일 단양의 한낮 기온은 23도로 이번 주 들어 가장 따뜻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금요일 오후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두꺼운 외투를 꺼내 드시기 바랍니다. 내일 충북의 하늘은 오후부터 차츰 흐려지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구례 산수유 마을을 다녀온 일행 4명의 감염 소식이 전해지며 코로나19 야외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집에만 있을 수는 없는데요. 외출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KNN 정기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활짝 핀 유채꽃이 바다를 이룹니다. 바람이 불면 노란 파도가 일렁이며 봄이 왔음을 실감나게 합니다. 꽃놀이 명소와 도심 공원에 외출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우려는 여전합니다. 무서워서 마스크 끼고 지하철 타고 사진 찍을 때만 벗고 이렇게 많이 못 나와서 답답했는데 이렇게 예쁜 꽃 보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전남 구례 산수유 마을을 다녀온 일행 4명이 확진되며 나들이 감염이 현실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언제까지 집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피로감은 점점 쌓여갑니다. 지인과 교류하지 못해 괴롭다는 부산 시민이 절반이 넘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신체적 이상을 느낀다는 시민도 약 30%입니다. 그럼 외출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보건당국은 사람 사이 2m 간격을 유지할 것을 당부합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야외에서 활동할 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모이는 공간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 가깝게 지내는 가족 단위로 외출하고 타 지역 사람과 만나는 것은 한동안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명이 한 차에 타야 한다면 마스크는 꼭 끼고 이렇게 창문을 자주 열어서 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손을 자주 씻는 것은 언제나 가장 좋은 예방수칙입니다. 야외라도 행사나 공연, 집회 등 많은 사람이 밀집할 경우는 당연히 예외이며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보건당국은 조언합니다. KNN 정기영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실내 위생 때문에 세정제를 많이 사용하는데 특히 거품이 많이 나는 발포성 세정제 사용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포성 세정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역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TJB 조혜원 기자입니다. 하얀 거품이 맨홀 주위를 가득 뒤덮었습니다. 지난 15일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거품이 하수구 맨홀로 역류하면서 새어나온 겁니다. 일부 세대 변기에도 거품이 역류했는데 발포성 세정제 사용으로 거품이 역류한 겁니다. 이 같은 피해가 벌써 2번째로 관리사무소가 사용금지 안내문까지 붙였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거 말고는 특별한 원인이 없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만져보니까 또 그런 거라고 느껴지는 거고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세정제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늘었는데 특히 물과 닿으면 거품이 생성돼 손대지 않고 깔끔하게 청소를 도와주는 발포성 세정제의 사용량이 증가했습니다. 이 변기나 배수구에 많이 사용하는데 가루를 투입한 뒤 20-30분이 지나면 이 기포가 생기면서 세정이 됩니다. 하지만 양을 많이 쓰거나 수시로 사용하면 아파트의 다른 세대에 역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관을 타고 내려온 거품이 불어나면서 다른 이물질과 엉겨붙어 하수관을 막아 공기가 압축되면서 역류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아래층 세대의 화장실 변기로 거품이 역류했다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수 배관 내부에서도 똑같이 공기가 압축이 되기 시작합니다. 즉 저 아래 배관에서 그게 밀려나가질 못하면 결국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 제일 아랫집 변기 봉수를 뚫고 올라와서 꿀렁거리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내 위생도 중요하지만 이웃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만큼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네, 오늘의 이슈와 화제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문제가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현재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한근, 권호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강제는 아니다 보니까 잘 지키는 분도 계시지만 요즘 좀 오래되다 보니까 무감각해져서 좀 덜 지키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효성이 좀 없다.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강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일부 교회 등에서는 계속 예배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서울 지역 같은 경우죠. 특히 클럽, 대학가 등의 클럽에 있어서는 저희가 보도를 통해 접했지만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호황을 이루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저희 충북 지역을 살펴보면 충북도 노래문화협의회 청주시 지회에서 2주 동안 영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발맞춰서 지역에 있는 청주시 지역에 있는 4개 나이트클럽에서도 영업을 같이 중단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환영할 만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문제는 저희가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생계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강제를 100% 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네. 업체별로 예를 들면 저희가 PC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손님을 붙여서 받지 말고 한 칸씩 띄어서 옆으로 받던가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거리두기를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영업을 하더라도 지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다 생계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집단으로 이렇게 많이 모이는 시설은 되도록 가지 말아달라, 자제해달라 하고 있고 또 봄인데 그렇죠? 꽃구경도 네. 최대한 가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건가요? 받지는 않죠? 어떻습니까? 우선 행정명령이 정식으로 발령이 된 사안은 당연히 위반되면 처벌이 있습니다. 벌금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는 있는데 네. 중요한 건 금지의 행정명령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행정명령 같은 경우는 뭐 종교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일부는 폐쇄하는 명령이 있긴 있었죠. 그런데 대부분 지금은 안내 지도 정도의 수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반드시 이름을 적거나 마스크를 쓰거나 뭐 손 소독제를 하거나 뭐 몇 미터 거리에 떨어져서 앉도록 해라라는 정도는 네. 사실 행정명령이라기보다는 행정 지도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사안에서는 현재 그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처벌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행정명령을 어기면은 그 시설에 이제 뭐 벌금을 부과한다거나 그런 거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처벌을 한다는 건 아니죠. 그 개인적으로 처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행정명령의 발령 대상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집회 자체를 금지했는데 집회가 열린 경우에는 당연히 그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개인에 대한 행정명령이 발령됐을 때 뭐 어떤 체육시설이라든가 네. 뭐 방금 말씀하셨던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어떤 영업장에 대한 행정명령이 있었을 땐 당연히 그 개인의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그 시설에 간 사람한테도 처벌이 있을 수 있나요? 글쎄요.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네네. 운영 주체가 어기고서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가 갔다 그래서 그 이용자 자체를 또 다시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상황이 더 심해지면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자발적으로 가지 말아달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아예 가지 말라고 강제할 수도 있나요? 상황이 더 네, 심해지면? 그거는 뭐 상황이 변하게 되면 저희가
이 불가피한 재난 사태이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더 강화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감염병 예방법에도 아이의 교통 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예 일상적으로 밖을 못 나가게 하는 유럽의 경우들도 지금 있죠. 거의 있죠. 이제 가택감금처럼 네. 감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얼마든지 한국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법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최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코로나19로 경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긴급 생계 지원이라던가 또 재난 기본소득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한 곳도 있고요. 현재 충북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선 기본 재난소득,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없습니다. 그 결정된 내용은 아직 없는데 긴급 재난 생활비 지원은 어제죠. 24일에 지원하겠다 이렇게 도에서 발표했습니다. 그게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이 재난 생활비 같은 경우는 긴급 재난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분류를 해서 좀 더 도움이 필요한 곳에다가 지원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중위소득 100% 이하 도민을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가구 수에 따라서도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네. 그리고 이 지원 방식은 뭐 지역 상품권이라든가 아니면 선불카드 이런 걸로 해서 기간을 제한하겠다. 그러니까 바로 도에 이 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비교해서 재난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1인당 얼마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경기도가 지금 1인당 1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죠. 아무래도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신속성입니다. 네. 이 재난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판단이 필요가 없고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을 하고 이후에 세금으로 징수를 하는 방식으로 형평을 맞추는 것이 지금은 더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많은 어떤 그 시민단체들에서도 네. 지금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충북에서는 재난기본소득 그러니까 소득에 관계없이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필요하신 분들께 지원하는 긴급 생계 지원으로 네, 그렇습니다.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기본소득은 이 시점에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희가 취지는 적극 공감할 수 있는 제도 같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경기도 같은 경우가 3개월에 10만 원을 주겠다고 할 수 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상 재원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충북도 그렇죠. 같은 경우로 보면 자치단체별로 재정 자립도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실시한다고 한다면 저희는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다 힘든 상황이지만 그중에서도 뭐 일용직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더 크고 더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사실은 식당이라든가 이런 영세 자영업자에 초점을 맞춰서 시각을 좀 바라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업, 항공업 뭐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봤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주의해서 볼 것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임금이 보장된 업종들을 제외하면 나머지죠. 영세업자들이나 아니면 대기업 내에서 사내하청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공항에서의 사내 청소 업체들 고용자들 같은 경우는 이미 대량 해고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휴업수당에 대해서 90%까지 고용유지 지원금을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과연 우리가 계약직이나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까지 혜택을 받을지는 상당히 좀 미지수라고 보입니다. 다른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더더욱 좀 심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일을 해야 그거에 상응하는 어떤 보수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대학뿐만 아니라 일반 학원들도 다 멈춰서 있기 때문에 수입이 쉽게 말하면 영원이겠죠.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지금까지 나온 대책으로는 좀 전에 말씀하신 재난기본소득 이외에는 다른 방안이 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논의가 돼야겠네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끝날지 또 몇 개월 더 지속될지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더 계속된다면 경제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어려움들을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기업들도 이제 몇 개월 버티기 힘들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저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출에 주로 의존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어떤 먹이사슬의 가운데 정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경제 구조에 있어서 가운데 정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연쇄적인 것이죠. 만약에 현대자동차의 미국 공장이 정지해 있다면 국내에 있는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나 임금 근로자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장기화된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의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빼서 쓰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나중에 보충을 해야 될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가 한계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지금 우리가 천조국이라고 농담 삼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양책으로 논의되는 규모가 2,000조입니다. 2,000조. 그럼 그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결국은 당겨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네. 나중에 세금이든 무엇이 됐든 그나마 미국은 저희가 자기 스스로 발행을 할 수가 있죠. 기축통화기 때문에. 네. 근데 대한민국은 달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통화 스와프를 통해서 그 부분을 메꿔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안정감을 주는 건데 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장기화가 된다면 저로서도 쉽게 예상할 수 없고 그 이후에 닥칠 우리가 지금 만약에 미국에서 셰일가스 업체들이 대부분 도산을 한다 그러면 금융위기가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여파를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지 사실은 부정적 얘기를 하는 것이 저로서도 심히 좀 걱정입니다. 근데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가 큰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서로 어려운 가운데 미담도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이라고 해서 또 임대료를 건물주가 이제 안 받거나 또 인하해 주거나 하는 건데요. 충북에서도 그런 사례가 또 많이 전해지죠. 사실 전국 곳곳에서 다 네. 있듯이 충북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이런 미담들은 임차인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임차인들이 우리 임대인이 이렇게 해줬다 이렇게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게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 진천입니다. 우리가 진천 그 인재개발원의 우환교민들을 수용하면서 사실 거기가 가장 먼저 직격탄을 충북에서는 받았거든요. 네. 임대인들과 상인들이 서로 번영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임대료를 낮춰주고 또 상인들도 그에 맞추어서 이제 또 좀 더 노력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서로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뭐 청주, 뭐 충주 어디든 이와 관련된 작은 미담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인하 안 했다고 해서 뭐 잘못한 건 아니니까 자율적인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게 자꾸 인하를 네. 안 했다고 잘못한 것처럼 비춰지는 상황이 좀 되고는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오히려 임대료를 올려서 또 비난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글쎄요, 저희가 뭐 이 부분은 네. 자율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하고 안 하고를 탓하기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고통분담의 취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볼 때는 건물주가 갑이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가 조금 더 양보를 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제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임대료를 올렸다? 글쎄 저는 뭐 그 자체로도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침체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네. 굳이 미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간이 종료돼서 갱신할 때는 사실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일부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글쎄요, 무슨 생각으로 인상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조금 농담으로. 네. 오늘은 이제 코로나19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이제 개학도 4월로 연기가 돼서 이제 여러 또 학교에서도 또 집에서도 이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특히 이제 맞벌이 부부들이 주변에서 보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답이 이제 안 나온다 하는 것 한계치에 같아요. 왔죠. 네. 이제 할머니한테 보내는 것도 한계치에 왔고 네. 예, 그럴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이 이제 집안에만 계속 있는 것도 너무 힘들어할 정도로 됐는데 특히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약이 연기되고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이나 학교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표적인 지원책이 가족 돌봄 휴가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 가족 돌봄 휴가를 이제 직장에서 무급으로 받게 되면 일일 5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문제는 그 대상자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유치원이나 학교가 이제 쉬어서 아이가 갈 수 없을 때 이런 경우에 지원을 한다고 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의 경우에도 돌봄이 솔직히 필요하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경우는 정말 주변의 할머니, 뭐 이런 일가 친척들과 주변 지인들, 뭐 내 동네 사람들 이런 도움을 받고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거의 지금 안타깝지만 방치되다시피 할 수밖에 네. 없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더 지속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루빨리 또 종식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한근, 권호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CJB 뉴스 매거진 7 1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로 이어집니다.